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2차 1과목을 맡게 된 이종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을 통과하고 저를 보게 된 이 순간부터는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일 텐데요. 2차 시험이 만만치는 않다고 많이들 이제 말씀들 하십니다만 역시 또 해마다 150명 또는 300명, 400명 이상의 합격자가 배출된 걸로 보면 또 우리가 도전 못할 또는 극복 못할 시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 저하고 같이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치르는 그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어서 2차 시험도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가 업무 방법서라고 하는 거예요. 업무 방법서인데요. 그러면은 무엇에 대한 업무 방법이냐면 바로 손해 평가에 대한 또는 보험 이론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 방법서를 기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손해평가를 했을 때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2차 시험을 통과를 하려면 이 업무 방법서에 대해서 많이 능통하고 있어야만 그렇죠?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15쪽에 보면 통칙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쪽의 시험은 약 2점에서 5점 정도의 배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게 나오면 2점이고 많이 나오면 5점일 텐데요. 사실은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전제를 했을 때, 규정을 했을 때 2점과 5점은 높은 비중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0.1점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은 점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작은 점수부터 하나하나 챙겨 가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를 볼 때는 A는 B하는 C이다. 우리가 이것을 정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쪽에서의 시험 패턴은 어떤 거냐면 제일 먼저 이 B하는 C이다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A는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 그런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P 정의양을 전부 제시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이렇게 묻는 패턴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A는을 제시를 한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무엇이냐 B하는 C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패턴이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A와 C이다를 제시한 다음에 B하는이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 패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A는을 제시하고 B하는 C이다를 쓰는 쪽은 좀 점수가 좀 비중이 높을 것이고요. B하는 C이다를 제시한 다음에 A를 묻는 경우는 좀 배점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로서는 전체적으로 이 용어든 내용이든 전부 기억을 하고 있어야 어떻게 출제자가 물어보든 간에 답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은 업무 방법서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것은 신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니셜을 많이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물론 이것이 완벽한 방법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냈던 내용들을 외우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이니셜을 만들어서 외우는 방법이 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제시한 방법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가 이 단어는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시험을 보는 거니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단어를 변형시켜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 연상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단어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이니셜로 쓸 때는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따라 주시고 만약에 좀 더 좋은 방법이나 또 괜찮은 내용들이 있다면 또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방법서는 신계약 인수 절차와 계약 관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신계라고 했는데요. 아무튼 신계약 업무나 계약 관리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 업무 방법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용어의 정의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개수가 많긴 하죠.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도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손해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용어는 반드시 사용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부할 때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또 시험을 대비해서도 용어의 정의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계약자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계약자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자는 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지고요. 그 다음에 뭐 시험은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농재업 즉 농업재보험의 이 계약자는 주된 경작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보험자가 되는데요. 피보험자. 사실은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일치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만 어쨌든 용어의 정리에서는 딱 구별해놨기 때문에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일반 손해보험의 이론이라면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거의 일치하는 경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사람이 피보험자다. 그러면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주된 경작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고 이 주된 경작자가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재해로 손해를 입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보험금이 되는 것인데요. 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피보험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게 네 번째 보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로넣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A는과 C를 놔두고 보험 목적이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개수를 채워 넣는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자, 보험의 목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보험에 가입하는 농작물이다. 농작물이다. 그러면 이 농작물에 필요한 때에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있겠죠. 나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예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원예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설 작물이라고 하죠. 시설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 작물 재배용 농작물 시설 농업용 시설물이 이게 좀 쓰기가 어렸던 것 같아요. 내용이 길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해평가사를 패스하려면 어떤 것들을 미리 전제를 말씀드리냐면 내용이 길어도 외울 부분은 반드시 외워야 한다. 대충 외워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외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외워두셔야 한다는 거죠. 1차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는 사지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셔도 기억을 떠올려서 선택을 해낼 수가 있지만 2차 시험은 단답형이든 소수령이든 계산 문제든 무조건 써야만 하기 때문에 그때 쓰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라 바로 업무 방법서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업무 방법서를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농작물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 시설이 있으면 여기에 또 뭡니까 시설 작물이 있겠죠. 우리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농작물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부대 시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뭐 그렇게 구별하라고 문제 내지는 않겠지만 여기에도 농작물이 있고 여기에도 농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하지 않는 노지 재배에 해당하는 농작물이 되는 것이고요. 이 농작물은 시설 재배 하기 속에서 재배하는 농작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보험 목적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출제는 이들을 써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됐던 것이죠.